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정보기자입니다. 자, 11월은 세계 췌장암의 달이자 11월 17일은 세계 췌장암의 날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췌장암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소개 영상들이 쏙쏙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췌장암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세계 췌장암의 날을 맞이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관련 췌장암 학회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췌장암 더 이상 오해하지 말자. 췌장암의 오해와 진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췌장암 오해와 진실을 말씀해 주실 두 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선혜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상명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췌장암에 대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췌장암 걸리면 누구나 다 죽는다. 사형 선고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합니다. 이상 교수님, 이에 대해 해명을 좀 해주시죠. 전체 췌장암 환자로 보면 사실 10% 정도의 환자분들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로 절제가 되면 그것이 20% 이상으로 올라가고 또 췌장 안에만 자리 잡고 있는 비교적 조기라면 장기 생존이 4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 췌장암 5년 생존율이 한 13% 정도로 좋아졌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보입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치료, 특히 항암제가 많이 발전해서 그런 것도 있으나 이 사형 선고라고 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하고 이렇게 안 받는 그런 분들이 다소 줄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큰 이유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 13%잖아요. 이게 다른 암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인가요? 췌장암 5년 생존율이 과거 30년 전부터 10%도 안 되는 8 내지 9%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10%가 넘어서고 13% 이렇게 발전한 것은 통계로 보면 아직도 작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증가 폭은 30-40%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기 진단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췌장암은 또렷한 특이한 초기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조기 진단하려고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췌장암의 증상 중 많은 부분은 다른 췌장 질환이나 소화기계 장애에서도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것들입니다. 보통 체중 감소,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췌장암이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해주는 혈액 검사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몇 가지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된 소화불량이 수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혹은 당뇨병의 가족력이 없는데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한 50대 환자, 혹은 췌장암 등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 또 만성 췌장염 환자 등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CT나 MRI,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조기에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좀 검사를 해보면 꼭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런데 췌장암의 원인은 밝혀진 것이 아직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뚜렷한 예방책도 없다고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기 진단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원인이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은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췌장암 발생에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면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일부 췌장암 환자에서 가족성
췌장암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유전성 질환하고 같이 이렇게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환자는 유전적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고 환경적 요인 중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흡연입니다. 폐암뿐만이 아니라 췌장암도 흡연을 하는 분에서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비만이나 고담배, 고지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김선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담배는 췌장암 발생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자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1.7배 이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식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의 예방이 되실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면 췌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니 당뇨 환자분들은 꾸준히 치료를 받고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네, 정말 하루 빨리 췌장암의 예방 수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술 뒤에 이 장기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삶의 질이 매우 안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마찬가지로 해명 부탁드립니다. 수술 후 장기 생존 그러면 이제 보통 5년 생존율을 얘기를 하는데 췌장암도 그 타입이나 병기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개 수술 후 장기 생존은 20 내지 25% 정도로 보고 있고 최근에 다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일기, 즉 췌장암이 이제 췌장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 완치율이 40 내지는 많게는 50%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후유증은 이 인슐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장기 췌장을 절제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당뇨라든지 심한 소화불량 등이 걱정하시는 이제 후유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췌장암 수술은 췌장을 절반 가까이 남기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새로 당뇨가 생기거나 심한 소화불량이 오는 경우는 한 20% 정도에 불과하고 설령 이런 후유증이 온다고 해도 음식 조절하고 약물 치료 정도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최근에는 수술에 대한 후유증도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 안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